형이 되게 귀여운 게 뭔 줄 알아? 파견체를 시작하기 전이야. 그럼 그때 형을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해. 있어보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수익이 이만큼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러면 한 달에 이만큼 버니까 마치 현실화된 것처럼 행복회를 엄청 돌리는 거야. 야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걸 완전히 떼부자 될 거야. 벼락부자 될 거야. 미안하다. 나 안 보이면 그렇게 알아.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나 됐어. 야 나 됐어.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와.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연재하실 때 이틀에 3편 완성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짜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나머지 4일 일하고 3일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전 너무 막혔거든요. 할 아이디어 때마다. 하루 3개 내고 그 다음날 3편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만에 어떻게 3편의 아이디어가 단편 에피소드라 아이디어만 나오면 그냥 스토리는 거의 한꺼번에 나오는 거라 그게 그래서 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안 되던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해야 되니까 한 게 있어요. 해야 되니까 했는데 됐다는 건 감사한 일. 제가 뭐 안 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제가 천재입니다. 저는 뭐 타고났어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해야 되니까 했고 해보니까 됐다. 그러고 감사하다. 사실 궁금했던 부분은 조그마한 노하우라도 있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노하우? 그냥 뭐 열심히 하니까 됐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일확천금과 벼락부자의 욕심, 열망 그게 노하우 아닐까요? 이거 물 좀 마셔야 돼. 아, 예. 이물. 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으로서 해내야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는 좀 중첩되긴 해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끌어야 되고 인기를 끌려면 재밌는 걸 만들어내야 되고. 사실 해야 돼서 한다는 거는 의외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한동안 이제 어렸을 때는 난 천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우쭐대고. 맞지 않아요? 해야 되니까 마음 먹어서 해서 되면은 제가 천재였으면은 여전히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처지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적당한 재주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또 인생 살면서 큰 일이 없이 무난하게 살아온 것도 뭐 여러 가지 가정사나 뭐 제 연재하는 동안에 무난했던 환경 그런 게 이제 합쳐진 거고 결과론적으로 요새 느끼는 건데 분명히 재능은 있는 건 맞아요. 재능은 있고 당연히 천재는 아니고 환경이 좋았다. 그러고 제일 의미 있는 게 만화를 그리면서 인생을 배웠다. 마감하면 마감하면 마감인데 극화면은 이 고생 1년 후에 끝나겠지 2년 후에 끝나겠지가 아니에요. 트라우마나 가우스 전자 그릴 땐 물론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지만 둘 다 10년씩 했거든요. 거의. 네. 마감이 끝나면 마감인 거예요. 언제 끝난다가 다른 건 있는데 이건 없어.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은 정말 지긋지긋하고 이 천연 같은 걸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을까. 왜 빵 안 터지지? 아, 그 와중에 계속 왜 빵 안 터지? 터질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폭약을 계속 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냥 어울렁 하지만 당장 인기가 있고 원고료가 나오니까 또 그리고 있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오히려 만화를 그리면서 인생을 깨달았더니 가옥선자 그리면서 제 인생관이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난 작가로서 뭘 남길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인생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지나 직업이나 그런 걸 떠나서 약간 초월적인 관념론 같은 거에 가까이 가면서 마음 편안해지고 지향점도 명확해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상태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무슨 얘기? 근데 잠깐만 뭐야? 대충 이해는 가시죠? 자기가 하면서 무슨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지 이런 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똑같이 그냥 정신없이 뒤죽박죽 살다가 오히려 만화를 그리면서 약간 뭔가 깨달음을 많이 얻었고 제가 많이 배웠다.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막 무슨 수도사 같은 마인드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게 그 예. 자체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이 아닌 게 됐으니까. 저는 그러고 더 큰 욕심을 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나 세계적인 작가 될 거야. 맨날 얘기하고 다녀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아빠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야. 물론 그게 현실화 될 거라고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떠들고 다녀요. 그걸 위해서 달리고 있어요. 조만간 뉴스 같은 데로 해외에서 막 엄청나게 강타하고 있는 웹툰 작가 뭐 앙골렘 이런 데에서 단적으로 네이버에서 연재 원고를 내면서 자 이제 그 독자 타겟층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10대나 뭐 20대 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라고 썼어요. 아 인류 휴먼 인류라고 썼어요. 하지만 결과는 항상 그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니까. 예, 저는 그 꿈은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에너지가 돼요. 힘들다는 건 알지만 불가능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니까 즐거워요. 그래서. 아 저기 그 똥 마려우면 다녀오세요. 왜 자꾸 앉아있으세요? 마려우면 다녀오세요. 타이밍 또 놓쳤어. 아니 아까는 재채기 할 것 같아서 재채기를 안 하시지. 아니 중간에 딱 아니 너 가면은 중간에 끼어들기 없고 죽을 것 같아. 그래. 알겠어요. 다녀오세요. 수월 차선. 아니. 수월 차선은 계속 달리면 안 해. 아니 나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줄라. 예.
칭찬해주는 저 형. 느끼고 있습니다. 형이 얘기하는 것보다 옆에 내가 얘기해주는 게 더 사람이 좀 근사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형을 이렇게 저 느끼고 올려주려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동생들 행복하다. 나는 최근에 형이 오히려 파견체를 하면서 되게 크게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연재 중인 웹툰이거든요. 예, 하면서 만화라는 걸 되게 진지하게 항상 진지하게 해왔지만 작가와 어떤 그 만화의 이야기 자체에 완전히 몰입을 하면서 나는 이 작품이 내 전체라고 완전히 몰입하는 몰아지경에 빠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맞아요. 그게 가우선자나 트라우마 천형처럼 약간 느껴. 물론 중간에 바뀌긴 했어도 가우선자 말미엔 정말 의미 있게 막 즐겁게 작업을 하긴 했는데 극화의 특성인 것 같아요. 가우선자 같이 매번 이야기가 그냥 탁 끊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때보다 극화가 그치. 이야기가 점점 쌓여가고 그치. 점점 빌드업이 되고 완성되고 캐릭터가 그렇지, 구체적이고 그 이야기도 기승전결이 쫙 있는 거라다 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 물론 힘들어요. 능력에 붙이는 때도 많았었는데 극화를 그리는 재미를 이제 제가 만화 20년 그리고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몰입을 더 하게 됩니다. 완결성 있고 완성도 있는 독립된 하나 이야기를 해본 게 처음이잖아요. 가우선자는 여기서 끊어봐도 되고 여기서 끊어봐도 맞아요, 되고 맞아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도 알 수 없는 이제 늘어놓은 거죠. 이렇게 바닥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해도 다 이해가 먹어도 되죠. 되고 이해가 되고 근데 얘는 위로 이렇게 쌓아 올려져 가는 느낌. 하나 높은 거를 향해. 근데 딱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 점검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쁘게 쌓였어. 딱 거기서 오는 쾌감이 있어요.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처음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고 제가 이렇게 기우뚱 막 감당을 못해가지고 만화를 20년 그렸어도 극화는 처음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기우뚱거리다가 이제는 좀 중심을 잡고 한 발씩 턱턱 앞으로 나가는 느낌. 거기서 오는 쾌감? 그게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내가 이제 만지고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때 옆에서 백수형이 캐릭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진짜 얘가 살아 움직인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게 극화가 되게 도드라지잖아 원래. 진짜 있는 애 같아. 내가 만들어 놓은 캐릭터인데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왜 웃냐? 자꾸 이번엔 나이스 말을 하는데 쉽게 끊어져. 그리고 쉽게 끊어지고 형으로 돌아가요. 그거 영영 안 돌아와. 나도 중간에 계속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아주 중요한 거는 이제 백수형이 처음부터 나는 작품하는 걸 시작하는 거 봤잖아요. 본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는 극화를 한다는데 맨 처음 했었을 때 형이 너무 자신만만해 했었어. 솔직히 야 극화 그거 뭐 하면서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거 뭐 별거 없던데. 예. 나 그동안 괜히 고생했나 보다. 야. 예, 그러면서 야 진짜 극화 할걸 그랬어.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근데 극화가 이게 완전 캐릭터에 대한 그 몰입도도 필요하고 막 얘는 형은 그때는 형이 뭔가 자신감 넘쳤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근데 어려워. 이거 아니네. 어려워. 이게 온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백수형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약간 막힌 게 있었죠. 엄청 전에는 아이디어 회의하면은 남의 거 막 더 던져주시고 원래 그랬어요. 본인 거는 다 끝났고 그쵸. 이미 그런 분이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보인 거야. 오히려 나는 그 지점에서 백수형이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 생겼구나. 나 거기서 그딱 느꼈어요. 지금 제가 경솔했던 게 SF니까 이야기의 설정은 쭉 어느 정도 큰 텀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기발해요 이야기가 뒤에 가면 커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캐릭터들은 그 이야기에 그냥 껴넣었어.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한 그냥 임무 수행만 하는 거야. 그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난 캐릭터 저가였으니까 얘네들을 탁 던져놓고 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발현이 되고 재밌어지고 할 줄 알았는데 한 10화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자기 임무만 수행하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질 않더라. 알아서 놀진 않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뭐야 내 전문 분야가 무너지는 약간 느낌? 그러면서 내가 봐도 긴가민가한 거야. 확신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게 있거든요. 캐릭터가 무슨 생각하는지가 작가가 보여야 되는데 주인공이 이게 뭔 생각인 거야.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 그 대신 임무는 수행해. 왜냐하면 스토리 진행상 필요한 임무를. 근데 얘는 생각이 없어. 그렇지. 그런 시기가 중간에 한동안 있었고 그러니까 SF라 그럴 수도 있어요. SF라 처음에 세계관을 독자한테 납득시키기 위한 회차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그랬구나 했는데 그 단계가 넘어서도 이제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는 어떤 내용인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좀 더 이제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제어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알게 됐어요. 얘는 이런 애였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들이 얘기한 캐릭터가 하나 살아 움직인다는 게 얘네들은 내 꼭두각시인데 맞아. 뭘 살아서 움직여 했더니 이런 표현 작가들만 알 수도 있겠지만 귀를 기울여야 돼. 캐릭터 내 말만 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돼. 좋은 작품이 되려면. 내가 그렇게 형한테 내 말 좀 기울여가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형. 그래서 지금 근데
근데 나도 백수영하고 똑같은 걸 나도 겪었었어요. 찌질의 역사를 처음에 할 때 주인공이 있고 설정을 해놨어. 이야기를 가. 근데 주인공이 제일 캐릭터가 없어. 주인공이 제일 수동적이야. 이 얘기는 저는 공감을 하는 게 공감을 했어요. 주인공이라고 이선이라고 있는데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나머지는 오히려 개성이 있어. 오히려 그렇지. 이 고질병 같은 게 가우스전자를 할 때도 이상식 차나래가 주인공이었는데 근데 뜨는 거는 주변에 있는 남우명, 마타니, 강미 그리고 고득점 얘네들 그러니까 개성 있는 캐릭터들은 다 이야기하고 인기도 많고 얘가 무슨 생각할지 알겠는데 주인공은 좀 흐지부지. 그런데 이게 고질병인가 주인공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얘도 막 바보짓을 해야 되는데 주인공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그치. 그게 파견체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는구나. 주인공은 못 두고 주변 캐릭터들은 다 또 좋아해요 독자들이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제 얘가 무슨 생각하는 거구나 좀 알 것 같고 좀 더 걔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솔직히 주인공 제어한다는 건 한 50%까지도 계속 제어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에 자신감이 붙은 건 한 30% 정도. 그러니까 그건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은 있지만 파견체는 계속 재밌어져. 계속해서 와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수준도 약간 넘어설 정도로 그리고 넘어선 김에 더 가보자는 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캐릭터들이 작가님 우리 그래도 끝까지 가보죠 하면서 막 우리가 더 할게요 막. 내가 다중인격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가가 느끼는 그냥 느낌일 뿐이지만 지금은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럼 또 그때 캐릭터들의 말을 또 계속 들어주시고 발상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있으면 해야 될 대사라든지 상황이 그냥 한 20가지 생각해봐요. 그러고 나중에 한 가지의 최적을 찾는 거예요. 제일 기발하고 재밌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얘라면 이렇게 했겠지를 찾는 거.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이야기가 자연스럽고 호흡도 맞고 그러니까 기발하게 가는 건 많아요. 주인공 뭐 죽고 뭐 주변 사람 막 하고 그러지만 듣는다는 게 그거예요. 모든 가능성 그리고 이야기의 가지를 다 펼쳐놓고 다 더듬어 본 다음에 얘라면 이쪽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 대사를 했겠구나. 그 과정이 이제 좀 더 원활해졌죠. 처음에는 가지도 펼치지도 못하고 선택도 못하겠고 왜냐면 이렇게 가야 더 인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더 재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더 기발하지 않아? 막 그렇게 맞아. 그게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가고 이제는 밸런스를 맞춘 게 캐릭터의 개성이나 대사 매력보다는 그런 재미나 기발함은 SF 설정과 이야기의 뼈대로 가고 얘네들은 최대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두 가지로 가고 그 대신 약간 자극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극성은 오히려 기발한 SF적인 발상으로 가자. 이거 두 개 동시에 가는 건 세계적인 정말 작가들 내가 꿈꾸는 그런 작가들에 가는 거 아직까지 내 수준에선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리가 되고 좀 더 이야기에 대한 그립감이 생겨서 자신감이 좀 붙었죠. 그전에는 두 개를 다 해보겠다. 나 어마어마한 작품 만들 거야. 망상 속에서 막 실력이 안 붙어주는데 말 그대로 100m 달리기 25초도 헐떡거리는데 막 15초 끊겠다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내 페이스와 나의 호흡으로 꾸준하게 가게 되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놀라운 건 이야기가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재밌어졌어. 그런데 안 봐서 아쉬워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 약간 초반이 빌드업 되는 시간이 좀 길었어. 좀 길어요. 파견체요. 파견체가. 연재하고 계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힘든 이제 막 재밌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요즘에는 보면 처음에 무조건 임팩트 강해야 되니까 첫 화에서 막 뭐야 재밌는 거 처음에 그냥 막 엔딩을 쳐버려. 거의 그냥 이야기를 처음에 그냥 세게 가는 거야. 이게 엔딩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임팩트 있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야.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클리셰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미 익숙한 설정 안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면 독자를 설득할 시간을 줄이고 그렇죠. 1화부터 좀 몰입을 시킬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지점이 있어. 이 캐릭터 잘 모르는데 얘를 이렇게 오해하는 거 아닐까? 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얘는 이런 캐릭터니까 이런 행동을 했어요라고. 이런 지점이 처음에 그 센 걸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뒤에다가 더 뒤에다가 이런 약간 그 지점들이 있게 여러 가지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 만든 기법이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교만했던 게 기존의 독자들이 봐주지 않을까 생각으로 저는 그냥 요즘에는 아주 정통으로 요즘 없어. 계단식으로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점점 재밌어지는 스타일로 갔는데 확실히 교만했죠. 기존 독자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맞아. 함부로 내가 독자가 있다고 건방지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견체 지금 연재하고 계신 작품인데 지금 몇 회까지 나왔나요? 78호인가? 와. 78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부담스럽다는 분 계시는데 더 잘 됐다고 생각한 게 한 해 한 해 기다려서 보기에는 확실히 에스컬레이터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만화는 감질나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재미를 느낄 만큼 완전 깔려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 없이 그냥 쫙 달리시면 되니까 그런 리플이 많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몰아서 보니까 대박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시기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클라이막스로 막 치닫고 있으니까 지금 좋아. 전체 이야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온 거예요? 3분의 2도 넘어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뭐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부터
지금부터 보시면 쭉쭉 달리면 돼요. 쭉쭉 왜냐면 달릴 수 속도가 뒤로 갈수록 빨라지니까. 예, 그리고 지금 클라이막스로 쫙 치고 올라가니까 지금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히려 1화부터 한 주씩 기다려서 보시는 분들은 감질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딱 좋습니다. 딱 파견체 보기 좋은 계절입니다. 제철이에요, 제철. 그럼 만약에 혹시 그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앞에 걸 안 봤어요. 요번에 올라오는 것부터 봐도 이야기가 이해를 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앞에 걸 좀 봐야지 이해가 뭔 돼요? 소리 하는 거야? 말이 돼 그게? 초반에는 제가 그림 실력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좀 약간 설어요. 그림체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SF라는 장르에서 보고 약간 실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만 앞에 것만 보는 건 그렇지만 여하튼 최신의 차를 스포 안 되게 슬쩍 한번 봐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늘었기 때문에 아,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서른 그림으로 가는게 아니구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가끔 가다가 한번 딱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괜찮은데? 액션도 그렇고 초반에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잠깐만 아니 얘기해 초반에 아니 오일을 뭔가 부딪히면 재밌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튕겨 나가.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팡하면 이쪽도 나갈 수도 제가 있는데. 마음이 급해서 네. 재밌는 네. 얘기가 있어요. 파견체가 놀랍게도 그렇게 순위가 낮은데도 판권이 팔렸어요. 드라마에서. 오. 아. 되게 이게 판권이 작품성이 팔려서 있다라는 거야. 작품성이. 시나리오 작가님이랑 회사 대표님이 오셨어요.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파견체를 어떻게 봤냐면 그냥 외계 복제 인간들이 이제 지구를 감시하면서 이런 알콩달콩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드라마로 생각을 하세요. 초반에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한 20화도 안 됐을 때 왔을 거 초반에 아 이거 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면 판권을 사야 되니까. 제가 얘기해줬죠.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우주의 멸망에 막 장난 아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감시하는 있는 거야. 파견체들의 그냥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SF 넷플릭스 노리고 만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한 건 사랑 이야기, 달달한 아기자기한 이야기 생각했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대하셨던 게 아니면 계약 안 하셔도 되고요. 세게 나갔네. 세게 나간 게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잖아. 얘기를 했더니 고민을 좀 하시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판권 사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깨달았어. 그러니까 제가 착각한 거죠. SF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커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당연히 알 줄 알았어. 아니었던. 아니에요. 초반에 한 세네 편 본 다음에 그냥 이런 만화구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뒤에는 정말 과연 한국에서 제작 가능한 스케일일까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리우드가 좀 자본을 네, 내야지만 할 수 예, 있는 예, 케이스 예. 스케일이겠죠. 예. 할리우드도 사채 같은 거 좀 끌어와야지 이제. 할리우드가 사채 제 끌어온다고? 3금융 네. 그 자본을 좀 땡겨 와야 될 정도로 왜 그 정도로 돈이 그건 농담인데 할리우드에서 명동 큰 소리 전화를 해서 명동 할리우드에서 해가지고 저 할리우드에 근데 그거 그 정도 그거는 좀 과장인데 로버트입니다. 독자들이 그렇게 봤다는 건 저는 오히려 그 미팅을 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반전과 스케일이 있다는 거를 아셨으면 처음에 보셨던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실망하셨던 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시놉시스 같은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간단하게 설정 예. 수준의 얘기가 좀 보시는 분들 방해될 수 있으니까 이미 초기 인류 뭐 300만 년 전부터 뭐 전우주관리국이라는 곳에서 지구에 우주관리국이. 파견체라는 존재를 심어놨어요. 파견체는 인간을 복제한 복제 인간이에요. 원시시대 때부터 인류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끊임없이 감시를 해요. 왜냐하면 우주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가 나올까봐. 예. 전우주관리국은 이제 평화 감시단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파견체들이 인구 대비로 뭐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비율로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도 이제 서울 파견소에서 여러 명이 있고 또 파견체를 도와주는 안나라는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 파견체들은 어떤 초능력을 갖거나 대단한 뭐 돈을 뭐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무능한 아빠도 있고 바람피는 아저씨도 있고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으로 능력 사는데 자체는. 그 대신 이제 보고서 한 장 써내면 5만 원씩 줘요. 그래갖고 그거는 알바처럼 하는데 한 달에 4장 이상 써내야 되고 그 보고서를 이제 써내서 보내면 그 보고서가 계속 수백만 년 동안 모이고 있는 거고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인간이 스포가 되니까 말할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과학 기술 문명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그때 이제 전유관력이 판단을 한다는 거로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스포까지는 안 됐고 그러면은 그 일단 임계가 오면은 한 번씩 터트려 주는군요. 보고를 그거로 받고. 이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 보고서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얘네들을 날려버릴 거냐, 보존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대부분의 이제 초반에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체들의 이제 생활고라든지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서사 그리고 캐릭터가 쌓여가는 기간 동안에 드라마 제작자 분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 제작자분이 이렇게 알콩달콩 뭐 5만 원 받고 이거 뭐 쓰고 이러니까 그러고 그냥 시트콤적인 어떤 설정만 외계인이라는 그리고 또 설정만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간다는 가우전자랑 거구나. 트라마를 그렸던 사람이라 네. 저한테 그런 스케일 큰 SF에 대한 기대를 안 했던 게 아닌가도 생각이 돼요. 아. 독자도 마찬가지인 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이제 회차에 독자 리플 보면 와 곽백수가 이런 걸 그릴지 몰랐다 막. 그러니까는 나는 착각한 거지. 나는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으니까 독자가 이렇게 봐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알콩달콩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재밌게 느낀다라는 거 아닐까? 아는 형님 팟캐스트 출연해서 물어봤더니 그게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한 세계 그리고 독자의 몫이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이야기도 있고 저 얘기도 있으면 좋잖아. 사실상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두 가지를 잘 융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그러니까. 많이 붙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저도 기웃덩거리던 때는 거대한 SF적인 서사와 일상적인 이야기가 착 안 붙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딱 붙어서 로켓처럼 위로 올라가는 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보기 제철이래. 제철 만화. 지금 78회까지 나온 제철 만화 좋습니다. 정주행하기 딱 좋은 그리고 클라이막스를 리얼타임으로 즐길 수 있는 따라가기만 하면 준비한 거 돼요. 아니에요? 이 장작은 이미 다 장작은 쌓았으니까. 예. 아 근데 진짜 요즘에 그 투존도체가 한참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우주관리본부에서 좀 뿌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야기에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리고 그게 있어요. 기존 SF 하드 SF처럼 정말 설정에 올인한다기보다는 테크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나 뭐 그런저런 그리고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현실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다 많이 나와서 일론 머스크가 파견체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침착맨도 랩탈리언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서는 형이 제일 파견체 같아요. 괴인을 기준으로 둔다면 정체를 들키면 소멸당하는데. 순간 당황하셨어. 정체를 들키면 소멸당해요. 그냥 일기 쓴 건데 그림이 달라요.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림체를 바꿨더니 곽백수 연재하는 거 처음 알았다는 분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교만하게 기존 독자층에 대한 기대했던 게 여기서 또 한번 무너졌죠. 그림체를 바꿨더니 몰라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돌이켜 생각한다면 화려한 그림체로 시도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극화 작가가 되면 극화 작가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림체를 갖추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재밌어요 그림 그리는 게. 지금 뭐 시놉시스가 이겁니다. 단 하나의 지성이 온 우주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빅뱅 38억 년 한 지성체의 폭주로 우주 종말의 위기를 겪은 우주의 지성체들은 전 우주 관리국이란 연합 기구를 만들어 우주 전체의 지성체들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이미 지구도 300만 년 전부터 인간을 복제한 파견체들이라는 존재들을 통해 비밀리에 감시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100명의 독자가 붙었다가 저 글을 읽고 95명이 바로 백.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 처가 제 만화를 보면서 도대체 오빠 만화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다. 난 SF 어렵다. 보기 싫대. 어렵다. 뭔 소리 하는지 알 수도 그러니까 없고. 일단 지성체라는 말도 만든 말이죠. 일종의 문자도 게다가 그러니까 텍스트도 엄청 딱딱하잖아요. 전 우주 관리국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새로운 말이고,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단어들이 나열이 되면 사람들이 읽다가 뭐 정보가 이제 새버리거든요. 벌써 훅 나가버리니까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나마 제가 제일 풀어서 복잡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럴 수밖에 없어요. SF 한계인 것 같아요. 자, 1화부터 자, 1화 누르면은 보겠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1화부터 누르면은 1화부터 나와요. 정주행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요? 난 몰랐는데 네. 맨날 한참 내려서 봤는데. 정주행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원래 회의. 오르막길 오르막길. 누군가 걸어오고 있죠. 야 곽백수 작가님 중에 유일한 8등신을 첫 등장시켰습니다. 요거 딱 들고 있는 것부터가 약간 심상치 않죠. 네. 이게 좀 힌트죠. 파견체가 좀 엉뚱한 모습. 궤도 닮았네. 궤도씨 닮았네. 궤도에 광기가 있네. 이땐 좀 그림이 좀 설어요. 최신화차 살짝 맞추면. 아니 뭐 처음 그림 다 그렇죠. 예. 원래. 작가는 얘기하자면 독전 신경 안 쓰긴 하는데. 끙끙. 할머니가 힘들게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어요. 왕. 타타타타타. 어이. 어이구. 쿠. 어쿠. 막스가 떨어졌네요. 예. 스바. 아휴. 에휴. 주섬주섬. 쓱 앉아서. 에휴 됐어요. 옷 버려요. 응? 스타듬? 할머니 힘내세요. 이거는 가우스전자 그 표정 또 나왔네요. 이런 표정을 되게 가끔 절묘하게 쓰시거든요. 맞아요. 할머니 힘내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먹거렸다. 좋은데? 좋은데? 네. 벌떡. 봤어.
보시오. 아 대사 없이 스스로 넘어가는 이런 건 좋다 너무. 또 가. 궤도는 가. 저기 아저씨. 여고생이 저요? 네. 부탁할 게 있어서요. 뭐요? 혹시 담배 좀 사주실 수 있어요? 아 요즘에 이제 요런 이제 현실에 대한 이야기. 최종대왕 얼굴 좀 약간 바꾼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셔터 시킨 거라 전 잘 모르겠어요. 쓱 보더니 그럼 안 되잖아. 시도는 해봐야지. 네. 예스. 돈 줘요. 사다 줄게요. 아 지구 안 망하나. 왜? 내일 대륙그룹 소송권 때문에 회계장부 20건 보고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이걸 언제 다 해. 어이구 인간아. 그런 생각할 시간 한 편 더 봐봐. 에효. 요즘 신입 때 완전 빠져가지고 이 변호사님도 한마디 좀 해. 응? 이 변호사 무슨 좋은 일 있어? 네? 깜짝 저요? 놀랐어. 뭐야 아까부터 싱글벙글. 뭐야 나 몰래 남자친구라도 만나는 거야? 만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잘 됐다. 이 변호사 기분도 좋은 거 같으니까 나 좀 도와줘. 뭘요? 러시아 건이요? 응. 러시아 업체에서 아무튼 이게 좀 뭐 네, 일이 생겼나 봐요. 했어요? 근데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예. 무슨 이유로요? 몰라 그냥 막무가내야. 이게 어그러지면 나 완전히 큰일 나거든. 저기 좀 도와주라 제발. 도와줘. 흔쾌히 도와줘. 멀지 않았다. 회개하라. 심판이 멀지 않았다. 믿음 천국 불신지옥 심판의 날이 온다. 요즘 지구 멸망 바라는 사람들이 많네. 박연채. 저는 여기서 이제 지구멸망 이야기라는 걸 이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자들은 요거는 뭔 의미인가요? 저게요 타이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참 뭐 타이틀 만들 시기 때쯤에 어떤 대피라는 직업을 가진 안드로이드가 나오는 안드로이드는 아니고 여하튼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되게 네. 이제 유럽풍의 고풍적인 베이스의 환타지죠. 그거 보고 영향 받아가지고 클립 스튜디오에 이제 저 문양이 있더라고요. 그걸 두 개를 붙여서 저렇게 만들었어요. 붙인 거예요. 네, 저 문양을 갖고 약간 근세 유럽풍의 어떤 느낌을 저는 그때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 없이 만든 거예요. 글씨는요? 글씨는 제가 이제 돈 주고 산 유료 폰트 중에 폰트예요. 이뻐 보이는 게 있어서. 근데 좀 SF적인 느낌이 나는 거가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역으로 예. 가보고 싶었던 예. 거죠. 오히려 바이올렛 에버가든. 바이올렛 에버가든. 오히려 저런 식의 좀 고풍스러운 느낌을 내는 게 더 대비돼서 좋지 않을까. SF지만. 그래서 했지만 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거 솔직히 좀 게으른 것도 있죠. 제가 디자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멋진 타이틀을 만들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괜히 오버하지 말고 깔끔하게. 느낌이 좋네요. 무슨 카페 그런 그 간판 같기도 하고. 이거 보니까 되게 만화 그리고 싶다. 빨리 나도. 그래요? 난 이거 보니까 안 그리길 더 잘했다. 생각 없어지는데. 그래? 빡세. 안 그래도 없었지만. 힘들어. 빨리 해야겠어. 쉽지 않습니다. 뭐 꺾여 있어요? 왜 가슴을 내밀고 있지? 지 빠지 윙 찰컥. 잘 다녀왔어요? 둘이 같이 사네요. 아까 커피남하고. 어땠어요? 지구촌 이상 아주 좋았어. 둘이 파견체구나. 네. 한쪽은 파견체, 뭐 특별한 일은 한쪽은 없었어요? 안드로이드. 파견체를 돕는 집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기계군요. 예, 아까 예. 충전 중이었군요. 아까. 뭐 쉬는 중이었죠. 충전 안 해도 연구 엔진. 불필요한 움직임은 최소화하고 있는 거죠. 제 머릿속의 생각은 뭐. 그러니까 다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위로해 드렸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여고생들이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줬어요. 이게 이제 잘 모르는 파견체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한 게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인간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설픈 모습 여전히 적응 못 해가지고. 와, 선희 씨 적응 잘하네요. 이렇게 한 발씩 적응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건 오늘 원래 회의 때 다른 파견체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회의가 있어요. 목을 보고. 파견체들끼리. 목이 없어. 근데 파견체 왜 전송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전송 중이거나 지금 머리통이 제일 이것도 늦게 비밀이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죠. 머리통이 늦게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부터 축적돼서 올라오는 거니까요. 약간 그 3D 3D 프린팅 하듯이 방식이네요.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기지에서 만들어지고 전송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거 화성 기지. 배양되는 거죠. 만들어졌다기보다 화성 기지도 배양되고 지구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 그러기에 보통 24시간 정도면 전송이 보름되는데 벌써 보름째예요. 너무 늦춰지는데 이거 전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5배로 듣고 있는데 하루 만에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왜 안 되는 거야? 뭐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뭐 얘는 왜 그러지? 얘는 그럼 일반 파견체가 아닌가 하는 느낌? 뭐가 일단 있어요. 이것도 뒤에 있어요. 얘가 늦어진 이유가. 근데 원래 이렇게 파견체들이 자주 오나요? 저타에서 설정을 계속 미스터리하게 들어가서 점점 이게 뭐냐, 얘의 정체가 뭐냐 하는 식으로 할까? 아니면 처음부터 얘네들 정체를 밝히고 진행을 할까? 하다 전 후자로 처음부터 다 밝히고 그러고 들어가는 걸 선택을 했죠. 감질나게 미스터리하게 하는 것 좀 제 성격에 못 견뎌서. 저 온지도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아니요, 보통은 1년에 한 명 정도요. 무슨 긴데요? 양이 길어요. 첫 화니까 좀 길어요. 그래요? 또 와. 지금 파견체도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네. 뭐 지구의 심판의 날이 어쩌고저쩌고 아닐까요? 정말요? 몰라요. 얘는 뭐지? 그냥 다른 행성인이에요. 토리야마 아키라. 몰라요. 디자인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디자인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외계인 느낌으로 이제 했죠. 눈이 또 까뒤집어졌어요. 무슨 일이지 이 시간에? 저는 둘 다 똑같은 파견체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아니에요. 안드로이드였어요. 한 명은 집사예요. 원래는 저녁인데 벌써 온 파견체가 있네요. 벌써 그래요?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내가 나가볼게요. 안나 씨는 하던 일 하세요. 그래요? 줄래요? 고마워요. 파견체였어. 아까 그 착한 변호사. 착한 이변도 파견체였고. 찰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자마자 반해? 발그레. 보자마자 반해? 파견체도 사랑을 하는구나. 근데 너무 금상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알고 봤더니 뭔가가 있어요. 있어. 전 새로운 파견체 이선이라고 해요. 안나 씨는 지금 바빠서 뭔가가 나치 이거. 이미 1선이 아니잖아 지금. 뭔가 나치 2선이잖아. 이것도 스폰 거지. 다 계획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이선은 글로벌 히트작을 위해서 영문으로 번역했을 때도 무리 없는 제목을 이선이라고 썼습니다. 미사도 야 마찬가지. 진짜 글로벌의 정말 어떤 뭐랄까 이 야망이 자, 그 대단합니다. 김치국 드링커라고.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냥 몰라, 제이크라고 하시지 그냥. 아직 몰라. 제이크. 근데 너무 또 사대주의 같잖아. 제이크야? 그럼 김치국 엄청 마신 거 여러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 유명한 거 손으로 이손. 그때는 또 모르니까 사람이. 한번 만져봐도 돼요? 뭘 만져? 네? 네, 그러세요. 어락? 응? 발그레. 발그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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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쏴. 오줌을. 그 쉬고 끼 탁. 또 다른 파견체가. 형 왔어? 냉정한 파견체. 안경남. 진짜 못 그렇다 일단. 라이도 왔네. 어떤 부분이 못 그래? 거 같아. 아니 지금 안경 모양도 그렇고 이마도 그렇고 다 틀어져 있어. 그냥 잠깐만 보여요. 그래요? 최신의 차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따 최신의 차 한번 보죠. 최신의 차 살짝 찍먹 해보시고 보시면 예. 이 작가 이 상태로 계속 가지는 않는구나라고 기대가. 내가 집까지 와서 끌고 온 거야. 라이도 왔어요. 너 라이 어떻게 1년에. 알아? 대사 있었어. 라이요? 라이잖아요. 네. 이야기에 완전 몰입 상태. 야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은 봐야지. 이 넓은 지구에 의지할 사람은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뭐 고혈압이라고요? 그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먹고 있는데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네. 파견체들인데 막 이런 다 우리가 노출돼서 네,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계속해서 세계관을 계속 이야기 속에서 녹여낸. 나이 먹고 했죠. 운동 안 하면 성인병은 피할 수가 없다고요. 그 할머니 아니에요. 다른 그 할머니 할머니예요. 아니에요. 그냥 파견체 할머니. 고혈압 그거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화성에 갈 땐 치료받고 오려고. 화성 기지는 2년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사이 무슨 생기면 어쩌려고요? 에이 무섭게 왜 그래? 아유, 고맙다 구마. 누님 그러지 말고 쓱. 보험. 이게 새로 나온 상인품인데 성인병은 물론이고 각종 암까지 보장되거든요. 보험을 팔아 또 이 와중에. 그래? 완전 인간 사는 거랑 똑같은 네. 거지 지금. 누님이 이거 특별히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저번에 든 건 뭔데? 그거 좀 다른 거예요. 저희 왔어요. 같이 왔어? 이 앞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건강하시죠? 나야 뭐 항상 똑같지.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출석률이 높네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새로운 파견체가 왔어요. 다 모였습니다 이제. 선희 씨 와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선이에요. 이름 이선. 이름 이선. 나이 27세. 남성형 파견체로 전 우주관리국 태양계 지부 서울 파견소에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근무하게 될 거예요. 네이선? 네이선. 아 몰라. 선이야. 선만 생각했어. 반가워요. 잘해보자고. 잘 부탁드립니다. 선희 씨 편한 자리에 앉으면 돼요. 네. 네 이선. 착. 씩. 자, 그럼 제 39,274차 파견체 원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막 쓴 거야 저 숫자도. 52주거든요 원래. 그죠? 계산하지 마. 나 막 쓴 거야. 제발 하지 말아줘. 형 막 썼다고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 다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아. 저거 다 300만 년을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그럼, 따라서 그럼. 기간이 달라지고 이 그럼, 모든 그럼. 걸 변수를 다 넣어서 만든 숫자입니다. 그럼. 너 뭐하냐? 아니 저걸 계산을 왜 해? 하지 말까요? 몰라, 하지 나도. 말죠. 뭐 그래. 중요한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는 보장이 없잖아. 옛날에 원시대 때는 맞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변수를 다 하면은 이건 너무 어려워. 맞습니다. 슈퍼컴퓨터도 계산하기 힘든 거니까. 하지 말죠. 네.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회의를 지금부터 흑마법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회 지금 만들어가기. 여하튼 1화에 최대한 비밀 없고 가리는 거 없고 미스테리 없고 그냥 최대한 빠르게 SF적인 설정을 알려주고 스타트를 해야지 괜히 질질 끌면서 얘는 누굴까 이 사람의 비밀은 뭘까 그렇게 안 하고 그 선택을 했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각자의 서사를 계속 보여주니까 독자들은 이제 이거 SF보다는 결국 이 설정 내에서 아기자기한 인간 사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야기가 술술 읽히는데 역시 연출도 이때 많이 부족하고 그림도 부족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나 이 얘기 해봤자 어차피. 도움 안 되는구나. 어차피 그럼 다 계획한 거 작가가 아니야. 이 얘기 해봤자 그럼 작가만의 생각일 뿐이죠. 하여튼 재밌습니다. 충분히 재밌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뭐 지지고 먹고 막 이렇게 살겠죠. 일상적으로. 그러다가 그러다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씩 툭툭 나오겠죠. 이거를 쭉쭉 보실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그냥 79화까지 그냥 이 무더운 여름에 앉아가지고 집에서 탁 시원한 선풍기 딱 틀어놓고 수박 먹으면서 탁탁 넘겨보면은 뭐 네. 시간 쓱쓱쓱 가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휴가 좋죠. 늦게 가시는 분들은 휴가지에서 그냥 쭉쭉 보시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림도 많이 좋아지고 스포될지 모르게 밑으로 쭉 내리면 그래도 좀 요새 달라진 컷 오. 그림도 많이 개선되고 표정도 많이 살고 더 쭉 이거 내리시면 뭐야 손잡이에요? 조용히 해. 빨리 넘겨. 내가 시킨 대로 좀 해줘. 이렇게 내리시면 쭉쭉 이제 스크롤로 한 발 한 발 내리시면 이제 비주얼 같은 것도 이제 내려보세요. 여기는 예. 스포가 안 되는 씬이라 이렇게 이제 거대 우주선도 나오고 중간에 스포가 되는 부분 있었어요? 없죠. 야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근데- 보여주라. 회차를 미리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그림이 진짜. 근데 이게 스포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경우에는 그걸 봤다 하더라도 예, 어차피 스포라는 그러니까 개념을 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스케일이 커진다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스케일보다 훨씬 크다.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물론 여기는 스포는 안 돼. 왜냐면 별도 씬이라 내가 보자 그런 거고 이거 조심스럽게 해야지. 근데 네이버에서 또 연장하고 있는 거라. 이야기가 스케일이 크다라는 게 막 엄청난 세일링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요? 아기자기한 이야기에 더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금상첨화인 거지. 아기자기한 것도 재밌는데 스케일도 커. 뒤에 갔더니 큰 이야기가 있었네라고 오, 하면 이거는 그럼. 더 재밌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너 왜 자꾸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 아니야. 여기 안 보여. 안 보여. 아 이쪽에 안 우리는 보여. 안 보여.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만 봐요. 야, 흥미진진한데요. 장난 아니지? 눈알이 깜짝 없어요. 놀랐지? 네, 지금 이거 뭐 형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알았어, 맞아. 없어 보이게 자꾸 옆에서 알아서 오려니 쳐줄까. 나 진짜. 엄청 큰데요? 근데 그림이 진짜 뒤로 갈수록 그거 많이 그림 더 잘 붙는다. 뒤로 갈수록 그림도 그렇고. 동동 떴어,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형 그림체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쉽게 읽히네. 쉽게 읽기가 너무 좋은 그림체냐 형 그림도. 아니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반 동안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 즐거웠던 게 성장하는 재미. 형이 성장했어. 성장하는 재미가 곽배수 성장했어. 너무 즐거웠고. 곽배수 진짜 성장했어. 내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처음에 파견체 봤던 거랑 지금 보니까 완전 달라. 1화랑 그림이 질감이 좀 다르잖아. 딱 표정 같은 것도 훨씬 살고.
아니 이거 지금 밝혀져 버렸는데요? 조용히 해. 클라이막스로 쫙 가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리면 됩니다. 더 이상 답답해하거나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와, 부릅 하니까 액션도 장난 아니네. 계속 보게 된다. 궁금해. 뒤가 궁금해. 자동차 그 레이싱 카 체이싱 씬 한번 우리가 볼게, 형. 우리가 볼게. 형, 조바심 내지 근데 마. 알잖아. 옛날에 현관 선생님한테도 이거 보세요. 재밌죠?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건 연희가 아니었어요? 아니네. 그건 연희가 아니야. 내가 얘기했지, 연이 그렇게. 얼마 전에도 또 뭐 신입 선생님 만나서 막 내 만화 보여주고 막 그랬어. 나는 그래. 선생님 제가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밌지 않아요? 막. 재밌지 않아요? 그게 제 아니다 이게 낫겠다. 그래. 요건 재미없어. 요거 여기 봐야 돼. 원래 그래 나. 뒤로 갈수록 확실히 재밌다. 아쉽다 그래서. 근데 어차피 형은 계속 만화를 또 할 거잖아. 요번에 내가 봤을 때 요거 되게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 이 작품이. 만약에 이게 형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기대감이 안 나오잖아. 근데 다음 거 작품할 때는 형은 분명히 여기서의 초반에 시작했었을 때 그 아쉬운 지점이 보완될 거라는 말이야. 그냥 그때 되면 파견체가 다시 재조명될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뭐 가능해. 끝은 아니고. 그럼. 그리고 나는 오히려 개그 에피소드 작가에서 극화 작가로 이제 완성이라는 표현 좀 너무 과하지만 극화 작가가 됐다. 극화 작가의 격 아니면 자격 같은 거는 이제 갖춘 것 같고 단 한편으로 이렇게 좀 성장한 거에 대해서는 안심된다. 프라이드를 떠나서 되는구나. 왜냐면 하다가 극화 안 돼. 결국 에피소드만 하나 그냥 대두만 하나 그래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됐다는 거가 나는 이건 박수 쳐야 돼.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지금도 순위를 떠나서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또 이런 스케일 큰 SF를 지금 인물 채색 없이 한 명고 나머지 배경 같은 거 스토리부터 다 혼자 하고 있거든요. 채색만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채색만 나머지는 다 나머지 직접 배경까지 하세요. 제가 다 하니까 혼자서 이런 퍼포먼스를 낸다는 것도 그냥 물리적으로 안정감이 든다 그래야 되나.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나 혼자 작품을 거의 채색은 도와준 친구가 있지만 최소한의 인력으로 SF를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그것도 또 안심. 왜냐하면 요새같이 스케일 큰 만화들마다 제작비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원고료가 적은 건 아니지만 요새는 투자를 많이 하니까 투자를 많이 한 작품들과 혼자 경쟁하기 쉽지 않을 텐데 와 나 감당되네. 그러면 나 이제 계속 하면 돼. 물론 인기가 있고 없고 작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본 조건은 충족됐다. 극화 작가로서. 왜냐하면 에피소드 작가로서는 솔직히 앞으로는 힘들다고 봐요. 독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도 있고 저도 한계가 있죠. 또 하라 그러면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극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발판 만들었다는 거는 좀 자신감도 좀 생기시고. 네. 그러고 이거 발판을 딛고 다른 것도 하게 아니? 되면 떼부자가 떼부자를 지금 얘기 안 한 지 좀 오래됐죠. 발판을 뒤져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발판이 제가 아니라 광고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띵틀 점프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땅 치고. 가옥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졌잖아. 중국에서 반응이 꽤 괜찮은 걸로. 중국에서는 꽤 히트한 걸로 알고 완전히 있어요. 터졌다.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 방영될 때 그 매체에서 꽤 큰 매체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서 1등을 꾸준히 하더라고요. 가우스전자 그 중국판 드라마. 한국에서 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새로 찍은 거예요? 가우스전자가 특이한 게 둘 다 시나리오를 새로 완전 써야 되잖아요. 예. 에피소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시나리오를 쓰고 각자 방영을 한 거죠. 그럼 이거 러닝으로 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런닝을 어떻게 원작을 쉽지 않아. 그렇죠. 그때 제가 가수전 계약도 한참 옛날에 해서 그 시절엔 그런 것도 없었고. 중국 매체 어디였어요? 이름 IQ 뭐. 하여튼 꽤 큰 되게 매체라고. 그러니까 거의 제일 크다고 엄청 큰 그러니까 넷플릭스 엄청 거의 같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거야. 그리고 거기 중국 드라마들이 몇 개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있거든. 또는 뭐 다른 OTT도 있는데 수준이 되게 높아. 나 깜짝 놀랐어. 솔직히 우리가 이제 막 중국 드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그냥 뭐 옛날 봤던 거 막 황제의 딸 물론 그것도 재밌긴 하지. 그 이후에 나왔던 막 그런 것들 많이 본잖아. 근데 수준이 장난 아니야. 나 최근에 보고 완전히 야 우리 긴장해야겠다. 나 이거 확실히 느꼈어요 이번에. 서로 발전하고 서로 경쟁하고 와. 상승효과 일으키면 되는 거니까. 국내에서 방영될 때 이제 국내판은 저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장 만화라고 그리고 또 코믹 이게 이제 트렌드한 그건 아니잖아요. 요새 이제 그 OTT 시장에서. 근데 그래도 국내에서도 가우스전자에서도 매체 내에서는 1위 하고 그랬어요. 물론 좋은 매체지만 나중에 합병되고 그래가지고 합병 직전이라 그런지 노출이 좀 아쉬웠죠. 근데 드라마 자체는 저는 와 내 이야기 만족. 나는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했는데 저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보세요. 재밌어요 되게. 연기자들 연기도 나 깜짝 놀랐고 2차 창작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들은 떼부자가 되기 힘들죠. 히트를 못했으니까
그 히트가 그러니까 드라마가 중국에서 히트한 건 매절이었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약간 아쉬운 흥행 성적. 시즌 2를 가야 되는데 2를 이제 못 넘은 거의 근접한 아주 재밌는. 근데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드라마. 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2차 창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작의 시너지를 얻는다라는 게 꾸준한 작품을 기존에도 하고 있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게 효과가 가속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그게 좀 적을 경우에는 효과가 좀 생각보다 좀 덜 받고. 근데 가우스전자 솔직히 말해서 배가 아픈 건 아니지만 약간 안타까운 게 저 정도 진짜 한 25년 30년 그랬으면 타이틀이 한 10개 이상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뭐가 뒤에라도 하나가 뜨면 이 작가 신뢰를 간다고 해서 과거작도 보고 막 하면서 이게 또 십시일반으로 롱테일 전략으로 다시 부각이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전 타이틀 지금까지 3개. 게다가 기니까. 다시 보기에 취약한 에피소드. 뒤가 궁금해야 계속 볼 텐데 이건 매번 그렇지. 그냥 종결이 되는 거니까 다시 보기 수익도 크진 않고 그 대신 또 가우스전자나 트라우마가 가진 또 장점으로는 어필한 것도 있으니까 상쇄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작가로서는 더 많은 타이틀 해야겠다는 생각은 그때 했어요. 20년 그치. 지난 다음에 야 나 20년 했는데 2타이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극화로 넘어온 계기 중에 하나도 다 타이틀 많은 타이틀 하고 싶다. 만화가 끝나기 전까지 이야기 한 1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싶다. 타이틀이 여러 개인 게 좋은 거예요? 2차 창작 돈을 한해서? 돈을 그러니까- 떠나서 작가로서 아쉬움 없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하면은 좋지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거. 그게 사실 되게 커요. 만약에 최장작물이 나왔어. 드라마가 나오거나 뭐가 했어요. 근데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네? 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뒷이야기도 그렇고 완전히 버프를 쫙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뭐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도 현역으로 계속 활동해야지 과거 작품도 계속 힘을 받는 것처럼 대중들은 이제 또 지나가고 안 보이면 금세 잊어버리니까 리마인드를 끊임없이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 TV용 드라마 같은 경우는 1, 2화, 3, 4화 이제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사람들이 다른 거를 다시 보기를 또 계속해. 이제 OTT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시즌에서 축 나와버리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미 끝이 다 봤네 엔딩을. 약간 또 거기서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TV용 드라마는 드라마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 다시 보기와 2차 창작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또 탁 풀릴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재미가 조금은 짭짤한 게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뭐 솔직히 있긴 현재 구조에서 2차 창작물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2차 창작물이 나왔을 때 다시 보기 수익, 그러니까 쿠션 들어가서 얻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에피소드 2는 옛날에 광고 많이 했잖아요. 그 대신 그러니까 저도 장단이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에피소드 2이 이제 황금기였고 다시 보기나 미리 보기 뭐 2차 판권이 활성화된 지금은 스토리물이 좀 그러니까 제가 맨날 벼락부자 애치고 뭐 그러고 뭐 타이틀 적은 거 아쉽다고는 하지만 크게 뭐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방점을 두는 게 타이틀 더 많이 갖고 싶다. 내가 작가를 그치. 끝냈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다 탐구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SF를 할 수도 있고 로맨스를 할 수도 있고 생각도 안 했던 사극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내 잠재력이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여전히 잠재력을 탐구하는 느낌? 그런 건 좀 있어요. 제가 원래는 잡지 연재를 한 5년을 준비했는데 계속 까였잖아요. 근데 초단편 트라우마나 가우스전자를 했더니 갑자기 터졌잖아요. 근데 5년 동안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맞는 옷, 내 잠재력이 더 터질 수 있는 장소가 안 맞는 걸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트라이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벼락부자의 가능성. 그러니까 벼락부자는 계속 농담을 하는 거고요. 그럼. 예. 나도 그래서 웃는 그런 거야. 면에서 다 타이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솔직히 있잖아요. 만화가라는 이 하드한 직업을 60살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맞아. 때는 리밋이 맞아. 없다고 생각해서 언젠간 내가 원하는 거 그러지, 언젠간 뭐 내가 또 할 거야 하지만 리밋이 걸린 걸 어느 날 의식하니까 안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만화 많이 그려야겠다. 이게 눈이 피로해지기만 눈도 해도 필요하고 이거 어깨도 이게 그렇고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남은 시간이 뭐 한 10년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하니까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뇌가 막 안 돌아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쓰고 있으면 뭐 불편을 근데 보통은 뇌가 안 돌아간다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눈이 체력적인 아프다. 부분. 보통 체력이지. 근데 뇌를 쓰는 것도 체력이거든요, 사실. 기능은 떨어진다고 집중을 못 하게 되기도 하고 체력 때문에. 집중력은 그치. 떨어지는 것 같아. 체력이 딸리는 거, 집중 떨어지는 그럼 거. 중간중간 휴식을 더 많이 취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유리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서 힘을 내고 있어요. 인간의 언어 능력은 60살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언어 능력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신 승리하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뇌가 점점 뇌세포가 줄어드니까 뇌는 점점 그러니까 그거는 가는데 연결성이 좋아져. 맞아. 연결성이 좋아져서 세포 자체는 뭐 그렇지.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지만 연결성이 그렇지. 좋아진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40대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더라고 오히려. 40대가 40대 50대가 더 좋대. 40대, 50대가 좋은데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최적의 시기가 50대로 이제 옮겼을 거라고 나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비슷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이들이 그렇지, 잘 나오지. 그렇지. 그럼.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늦은 거 아니야? 더 그러면 유리한 위치로 가고 있다 이게 생각해. 다급하게 두 번씩 말씀하세요. 그렇지.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지. 백성이랑 말때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듣기 달리다가 기차, 아니야. 기차 막 달리다가 탁 타는 거 있잖아. 예.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하여튼 누가 쫓아오나요? 아니.
예. 기차 나 놓칠까봐. 예. 기차 없는데 무슨 말씀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응? 나 아직 안 죽었어. 나는 그때 좀 궁금한 게 왜 하필 SF에 갑자기 꽂힌 거야?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한 게 지망생 때 두 가지를 했죠. 코믹과 SF. 둘 다 습작을 했었죠. 투맨 코미디라는 코믹을 준비했고 전우주 관리국이라는 거는 지금 파견체가 25살 때 생각한 습작으로 그렸던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화 시작할 때부터 SF와 코믹 두 개 다 습작을 했었고 코믹을 먼저 했고 지금 SF를 시도하는 거고 그걸 떠나서 관심 가진 분야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경제, 하나는 과학. 경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 경영이나 경제를 공부하면 결국 인간 군집이 어떻게 움직이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어쩌면 경제는 인간이고 과학은 존재론적이라 그래야 되나? 이 우주에서 내가 어떤 존재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결국은 두 개 다 합쳐지는데 세상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을 아는데 인간으로서의 나와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나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관련 분야 책도 많이 읽었고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자연스러운 발현이에요. 경제나 인간은 가우스전자나 트라우마가 나왔고 SF는 이제 과학. 과학은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이해도 못하는 과학책도 털없는 원숭이 뭐 코스모스 그냥 중학교 때부터 주워다 읽고 막 물론 다 이해한 건 아니고 분명히 혼자 외국에서 이해한 게 많아서 여전히 빵꾸는 많지만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SF라는 거. 손을 자꾸 가만히 못 놔두시네요. 한계가 온 것 같아. 이제. 계속 이렇게 내가 더 첨언할 게 있나 했는데 첨언할 필요가 없었어. 같은 라인으로 달리기를 이제 포기하셨나요? 한 번 더 오면 그때 잡아 낚아채서 수지가 달라. 나는 욕심이 좀 있고 이 친구는 이제 내 역할 끝났다. 이제 백수형 이 정도 밀어줬으면 됐지. 얼마까지 해줘서 이거 이게 이 정도 밀었으면 됐잖아. 됐어. 나는 만족해. 풍이 너한테 너무 고마워. 이게 나는 이제, 여전히 이제 사회를 목마른 사람이 이루는 동물들 거지, 사이에서 뭐. 있는 서열정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서열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자꾸 그 차선 변경 관련해 가지고 계속 같이 달리던 기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것 같고요. 엄연히 제가 2차선을 가고 싶어하는 거지. 제 차선은 사실 차선이 아닙니다. 여기는 갓길로 달리고 있니? 혼자 갓길로 달리고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웹툰 해외 쪽으로도 진출을 좀 많이 하나요? 판권 말고 그냥 웹툰 자체가 해외로도 많이 네이버를 통해서 하고 있죠. 가우스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이랑 중국에서 서비스해서 중국에서 서비스한 것 때문에 드라마도 거기서 그럼 보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고. 없어요. 중국에서 그렇게 큰 인기는 없어요. 근데 2차 창작한 게 드라마가 잘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웹툰이 오래돼서 연령층이 지금은 또 몰렸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좀 넓은데 여전히 해외에서는 10대가 주 독자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우스전자 같은 경우 직장만 하잖아요. 성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인기가 상대적으로는 없었죠.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리플 많이 달고 순위 높이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만화 자체가 10대가 많이 보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해외는 그 쏠림이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알잖아요. K-팝도 외국에서 10대가 주 청취자죠. 물론 더 넓어지고 있긴 하지만 저처럼 약간 성인 취향의 만화들은 인기 순위가 높진 않아요. 대신 이제 또 그런 거는 오래 가잖아. 스테디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냥 10대가 주 그거니까 아예 계산적으로 공략을 해야겠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제 능력 밖이라고 능력이 생각해요. 솔직히 쉽지가 지금의 10대를 제가 만족시키는 건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최대한 맞췄어. 교복 입은 친구들이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치고받고 요즘 좋아하는 거 다 했어. 근데 딱 보는데 말투가 왜 이렇게 올드하지라는 느낌 받을 때가 있는 거야. 당근이지. 근데 우리는 몰라. 당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에 이런 말 안 써? 당사는 무슨 말을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은 옛날 막 무슨 만화를 볼 때 말이 뭔가가 이 대사가 어른들이 쓰는 말투가 막 탁 나오면은 왠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보는 만화가 아니구나라는 어떤 거기 딱 그 결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진짜 근데 힘들더라고. 그런 능력 있는 작가들이 있어요. 10대랑 여전히 나이랑 상관없이 호흡하는 작가들이 있어요. 네. 뭐 제가 아는 10대 고교물 그리는 작가들이 40, 50대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 계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등장인물이 꼭 10대일 필요는 없고 그냥 10대가 관심 가지는 주제 예를 들어 뭐 코인이에요. 코인으로 관련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10대가 좀 좋아할 만한 주제를 고려를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언어에서 이미 이거 뭐야 그딱 온다니까 그 언어 자체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관심 있으면 좋은데 솔직히 그게 쉽지가 않더라. 제 그렇지 않아요? 독자는 인류입니다. 10대가 아닙니다. 인류. 10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대를 막 주 타겟층으로 할 생각은 없으시고. 그리고 분명히 안 돼요. 포함할 생각. 그리고 백수형처럼 이렇게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렵고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그래, 약간 좀. 제 유튜브는 20대랑 10대가 제일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40대인데 이제 만으로 하면 30살, 40살 경계에 있거든요. 그 나이 때는 잘 안 봐요. 유치해서. 그렇지. 그렇지. 유치해서. 같은 나이 때는 안 봐. 근데 그러니까 그게 참 되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야. 우리가 뭐 10대, 20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노리고 한 게 아니잖아. 제 애들이 지금도 10대가 있고 10대였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랑은 다르게 세대 구분이 그렇게 아주 많이 갈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다 똑같은 유튜브고 다 똑같은 인터넷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 근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갈려요 그 안에서. 되게 파편화돼 있다. 애들이 나한테 맞춰준 걸 또 착각한 건가? 그게- 우리 애들 효자 효녀였어. 아니 공교롭게 맞은 거죠. 근데 아.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나이대에서도 되게 많이 파편화돼 있고. 우리 그럼, 부모, 우리 그럼. 부모 세대랑 생각 완전 다른 세상을 살았으니까 그거 정도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딱 맞지는 않고 그래도 우리 부모 세대보단 많이 희석이 됐고 저희 애들이 오히려 노숙한 소리 많이 아빠 철없다고. 옛날에 우리 왜 시트콤 한참 막 하이킥 시리즈도 그렇고 순풍산부인과 웬만해선 그들을 막 없었다. 초등학생 애들이 더 신나게 봤어. 이 이야기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시트콤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웃기라고 본 건데 애들이 그 시간 되면 학원 안 가고 그거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웃기니까, 되죠. 웃기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세대로 구분되기보다 세대 내에서도 각자 좋아하는 걸로 다 찾아가서 층위로 이렇게 나누기보다 옆으로 많이 퍼지는 느낌은 있어요. 같은 10대라도 관심사 다 다르고 옛날에 솔직히 똑같은 방송 보고 같은 코미디 프로 보고 와서 얘기했는데 다 각자 어떤 애는 뮤지컬 보고 어떤 애는 뭐 애니메이션 보고 어떤 애는 또 뉴스 코인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타겟을 노린다. 어떤 대상을 한다가 물론 가능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 공통 집합이 있겠지만 보편성을 가진 걸 그리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야기 물론 취향을 갈리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그리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그려야지 해외 진출에 떼보자. 쿨이 돌았어요. 해보자. 아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 대신 더 잘하자. 수준이 높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그러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그래, 뭐 안 되는 맞아. 건데. 안 되면 말고. 나는 맞아. 꿈은 있는데 머스트는 아니에요.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안 되면 뭐 그냥 뭐. 그럼. 그럼 해외 수익은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다. 해외는 이제 판권 판 게 제일 컸죠. 가우스전자 판권 판 거. 그러고 웹툰 서비스만으로. 트라우마 때 희한하게 출판권이 팔려가지고 그때 얻은 거. 그리고 트라우마 할 때 벌써 20년 전이네. 일본 잡지 한번 트라우마를 연재했었어요. 해외에서 이제 유료화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전히 갭이 큰 게 국내 독자보다 미리 보기 같은 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가우스전자 같은 경우 한 15,000원 들어오나? 해외에서는 너무 구체적인데 형. 7,000원이었나? 워낙 안 나오는 컨텐츠잖아요. 예. 에피소드만 하고. 7,000원. 근데 아니 나는 형이 되게 귀여운 게 뭔지 알아? 방연체를 시작하기 전이야. 그럼 그때 형을 만나면은 이런 얘기를 해. 있어보자. 이렇게 해서 미리 보기 수익이 이만큼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최고치의 베스트 그림을 그려. 그러면 한 달에 이만큼 버니까 그걸 딱 만들어 머릿속에서 마치 현실화 된 것처럼 행복회를 엄청 돌리는 거야. 야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걸 완전히 떼부자 될 거야. 벼락부자 될 거야. 미안하다. 나 안 보이면 그렇게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연재를 시작해.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나 됐어. 야 나 됐어. 나 큰일 났어. 갑자기 왜? 야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와. 조회수가 안 나와. 갑자기. 근데 거기서 다른 게 있어. 처음에 순위 낮아가지고 약간 솔직히 나도 충격을 먹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충격 뭐 단계가 있어요.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 인정. 그 단계가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맞아. 얘 단계가 붙잡고 빠르게 야 가는 거야. 큰일 났어 나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막 그러다가 점심쯤에 잠못 이미 자고 받아들였어. 저녁에 이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최소한 이거 2년 연재해야 되는데 중간에 끊을 수도 없네 수익은 끊기고 그럼 일주일 딱 끝나고 작업에 몰입 수용 실력 부정 실력 늘리자로 그냥 바로 돌입했죠. 그게 참 난 되게 너무 매력적인 게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뭔가 잘 될 거에 대해서 가장 잘 될 그림을 잘 생각하지 않잖아. 네. 왜냐면은 괜히 그렇게 안 될까봐. 그러면 좀 사람이 실망할까봐 안 하죠. 이 형은 그 최대치를 찍어 상상으로. 실망할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다음에 실망도 과감 없이 실망을 해버려. 실망도 즐겨. 실망도 그냥 완전히 실망하고. 풀로 즐겨. 야, 나 어떡해? 야, 나 어떡하냐? 나 아이디어 좀 줘. 뭐 어떻게? 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내 것 좀 봐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나는 너무너무 좋은 태도인 것 같아. 되게 솔직하게 대한다는 거죠. 모든 일을. 그럼.
서유기 있잖아요. 이말년 서유기. 음. 사실 끝날 때 도망치듯이 끝냈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잔뜩 남았는데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독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고백하자면 도만아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튀었어요. 안 맞는 거 같아. 튀었어. 근데 나도 옛날 튄 거 많아. 이렇게 어떻게 끝나냐면 그들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다. 나랑 뭐 똑같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럭키 검스타도. 근데 그거 꽤 나오던데요? 아직까지도? 네가 방송을 하고 이게? 있지. 이게 이 말이 맞는 거지. 라이브로 뭔가 하고 있으면 계속 리마인드가 돼서. 그럼. 근데 그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니었겠네요. 방송에 나와서 친숙해서 결제를 했는데 그들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다. 독자분들도 알잖아. 너 연재 중간에 도망간 건 알잖아. 알고 보는 거야. 널 좋아하고. 또 니마나가 주는 또 즐거움이 있잖아. 내릴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나처럼 무료로 해버려. 형 무료예요 아예? 난 무료야. 여전히 니마나는 또 게다가 짤로 막 돌잖아. 이말년 시리즈는 무료예요. 근데 서유기만 돼 있어. 무료로 하면은 그런 생각도 든다. 이게 너무 오지랖인지 몰라도 유료로 본 독자들은 그렇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안 되고 애초부터 나는 무료였어. 무료로 바꿔버리면 기존에 돈 내고 온 사람 매기는 거거든. 그렇지. 유료했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딜레마가 있어. 그래갖고 신중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저는 무료로 갈 수는 없겠네요. 안 돼. 연재부? 새로 해. 저는 무료로 하고 싶었는데. 새로 해. 아니면은 유료로 본 사람들 다 환불해주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있지. 네가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래 맞습니다. 너 하고자 하면 못할 건 없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변명이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출 좀 받고 그래서 대출 뭐 못 받을 거 없죠. 독자분들 위해서 뭐 담보라는 게 있으니까요. 아직 장기도 다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겠고요. 파견체는 월요 웹툰이잖아요.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나요? 아니 나 한 주의 시작을 파견체로 스타트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유리한 뭐 요일이 있는가 해서요. 중간에 끼는 것보단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직장 출근해가지고 월요병, 일주일 월요병. 동안 특히 직장 생활하는데 이럴 때 아하 파견체가 그래, 있었지. 파견체를 보고 하면 내 힘이 나겠다. 나의 생활의 비타민. 파견체로 힘내자. 그러면서 보면서 아씨 파견체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이 아저씨 살아야겠다. 은퇴할 나이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 힘내자. 그거보다 캐릭터 파견체들이 캐릭터들 지금 타향살이 하면서 그러니까. 홈식 이겨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요? 홈식 그게 뭐예요? 향수병. 향수병 없지 걔네들은 과거 복제인간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 보시면 합니다. 그러면은 뭐 연재나 이런 거는 다시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참고 있었어. 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나 다시 백지로 만들어 버렸어. 이 사람이 그렇다? 내가 이제 이야기를 아이템이 있어.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해서 막 해.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제 외부에 무슨 막 일들이 있거나 뭐가 좀 바빠졌어. 그러다가 딱 이걸 보잖아. 그러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나? 뭔가 내가 홀린 듯이 이게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식의 시각이 될 때가 있거든. 그래 내가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봤구나. 재미없는 거였을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 이게 뭔가 한번 꽂혔을 때 막 했었어야 돼. 막 달려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뜩이나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는 외부의 작은 자극 하나만으로도 엄청 집중도가 떨어져. 쉽게 막 영향을 받아요. 쉽게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옛날에 한참 드라마 쓸 때는 개 유난 떨면서 호들갑을 방송 막 나오라고 했을 때 나 미안한데 나 못 나가 뭐 이러고서는 못 나오고 했잖아. 충분히 나갈 수 있으면 왜냐면은 한번 놀고 나면은 다시 가서 앉아있기 싫은 거야. 너무 재밌으니까. 이 바깥 세상이 너무 재밌잖아. 그럼 안 하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웹툰 작가. 근데 나도 모르겠어. 근데 이 이야기를 나도 가만 생각했어. 그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내가 잘하는 걸로 계속 하면서 그냥 즐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도 자꾸만 아직 너 작품 더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걸 자꾸 이 안에서 뭔가 나한테 있는 거야. 현역 웹툰 작가의 신분으로서 네 연예인 아니에요? 김훈 작가님 보면 이미 뇌가 다 녹았다고 보나요? 모르겠어요. 작품 안 봐. 그러니까 제가 뇌가 녹았다는 그게 아니라 창작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닐까요? 나만의 것이 아니잖아 방송. 내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저는 솔직히 만화의 장점이 내 거잖아 완전. 나는 그게 큰 즐거움인데 홍이도 그게 아닐까? 왜냐면 남의 거잖아. 방송에 아무리 내 맛을 보여줬어도 그렇지. 온전히 내가 만든 세상도 아니야. 근데 소유욕 같은 거 비슷한 걸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지점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뭐냐면은 내 이야기와 내 생각에 대해서 온전히 이거는 나만의 세계야. 나의 어떤 월드인데 이 월드를 만드는 그 기분의 쾌감이 있거든. 쾌감이 있어. 방송의 휘발성에 집에 가면 맨날 공허함에 떨지. 근데 요거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아니야? 영상으로 남으니까. 그래? 그치. 영상도 박제될까봐 두렵지. 방송 그만하고 만화 그리자. 너만의 것을 만들자. 만화 좋아. 너 불편한 거 같지? 하지만 점점 고독해져.
저는 이게 만화가 가자. 인생이 기록돼서 좋은데. 인생의 기록도 박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의 모든 발언이 나와서 너의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발언에 장애물과 걸림돌로 작용할 텐데 그런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월드를 구축하는 저는 셈이야. 뇌가 녹았어요. 안 그래? 한 지가 벌써 한 아니 2018년에 근데 이런 거 같아.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게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전 그런 이야기하고 게 싶은 게 못 참기인데 간절한 근데 게 없어.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하고 그래, 싶은 말도 맞아. 그거야. 그러니까 성격이고 취향이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러고 동경할 순 있지만 안 맞는 거 억지로 했다고 하는 리스크만 생기고 자괴감만. 맞아. 들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발레 보고 너무 부러웠어. 꿀 빠는 것 같아서. 물론 방송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쉬워서. 진짜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못 가진 재능이라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솔직히 방송하라 그러면 투머치로 해가지고 사람들 다 도망갈 텐데 놀라운 균형 감각과 그걸 잘못 유머 감각 먹으면은- 그러고 드립력, 적성을 찾은 거고 저는 이제 오로지 적성을 찾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갖고 맞아. 야, 대단하다, 놀랍다. 모르겠어. 나도 근데 요즘에는 근데 작품을 해야 되는 어떤 그거에 대한 그게 더 심해지긴 했어. 요즘에 더 조바심도 나고 형 말대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작품을 할 수 있겠어.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피지컬적으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더 나를 채찍질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병행한다는 게 예를 들면은 아싸리 외부 활동이라는 거를 할 줄 모르고 재능도 없고 만나면 그래야 되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내가 할 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차라리 하나만 해서 선택지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그치. 그거지. 나는 이제 이말년과 곽백수를 합친 수준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방송도 되고 만화도 된다. 아 그거 된다기보다는 그 연기도 가능. 아 잠깐만, 풍이가 나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줬는데. 아니. 그럼 안돼, 이미지다. 아니. 맞아, 넌 둘 다 되면 정말 놀라운. 근데 얼마 전에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연필 위에 축구공이 올라와 있는 정도의 아슬아슬한 집중력이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정도의 집중력이라는 거야 본인이. 나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것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기잖아. 막 앉아서 하고 있어. 근데 오늘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어. 내지는 했다가 다 지워버렸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게 되잖아. 근데 나와서 뭐라도 해. 뭐 돈 벌 거라도 생겼어. 하면 훨씬 더 생산적인데 이건 되게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겉에서 보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게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거라는 거를 내가 세뇌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럴 때는 시간 배분을 해. 지금은 이제 이거랄까 저거랄까 다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갈등하는 시간, 흔들리는 시간에 소모하는 시간만 줄여도 되지 않아? 아 그러니까 맞아. 나도 루틴과 계획. 너가 스케줄이 만드는 중구난방으로 거지. 들어오겠지만 아예 처음에 스케줄 들어올 때부터 일주일에 뭐 목금은 글 쓰는 날 정해서 스케줄 아예 받지 말고 그런 식으로 루틴화 하면은 둘이 이제 한 발 한 발 오히려 시너지를 내면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것 좀 했다가 아 힘들어 이렇게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일에 전환할 때 소모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단 말이야. 맞아. 뭐 똑같은 만화를 끊임없이 그래도 계속 데생만 하다가 그 다음에 펜터치를 쭉 해야지 효율이 좋은데 펜터치 하다가 갑자기 콘티 짜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전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 근데 나는 그건 부러워. 나는 만화를 잘 못하면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통이처럼 이제 만화도 그릴 수 있고 뭐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뭐 유튜버를 열 수도 있고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가진 거 나는 그건 좀 부러워. 왜냐면 외길 인생 좀 쉽지 않잖아. 물론 단순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번잡하지 않고 평화로운 정진하는 건 즐거운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안정감을 찾으려면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근데 수익 구조가 좀 다변화됐으면 좋겠다. 나 같은 경우도 가끔 강연을 하는데 강연 반 작가 반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옛날엔 했었지. 지금은 이제 그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그렇긴 강연을 하지만 들어와도 다 거절을 아니지 안 그렇게 다변화할 만큼 많이 안 들어오니까. 아니 근데 이제 나한테 만화 위에 부대 수익이라고 하면 이제 강연이지. 그랜드애프터는 같은 만화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을 보면은 재주가 여러 가지니까 안정적이잖아. 솥에 다리가 여러 개 있으면 안정적인 것처럼. 근데 나는 이제 딱 외발로 서 있는 거, 외발 자전거 타는 거지. 너희는 세발 자전거, 네발 자전거 타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재주가 여러 가지가 있어도 안 쓰면은 그거는 이제 또 바로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치. 주로 쓰는 것만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가? 그래서 자꾸 아까 말씀하셨던 안 쓰면 뇌가 좀 근육이 녹는다 뭐 이런 느낌처럼 그것도 결국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진짜 뭐 너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이상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닌 이상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거 전문성이 없는 일이라 나중에 되면은 뭐 하지? 응? 뭐가 전문성이 없어? 제가 하는 일. 야 이게 왜 전문성이 없냐? 전문성이 없죠. 그냥 이게 전문성이라는 것만의 유일한 그 기준점은 아닌 것 같아. 난 서로가 이거 서로를 부러워하네. 이렇게 꾸준하게 이걸 한다? 옆에서 나는 다 보고 뭔지 알잖아. 못해. 근데 그런 거는 그 말하니까 생각이 나네. 이게 전문적인 거야 이게 바로.
네가 그 말하니까 이제 내가 처음에 만화 그리기 마음 먹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제 졸업하면 뭘 할까를 이제 아버지한테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너 뭐 할래 그래가지고 저 만화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잘 생각했다고. 남자 기술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 기술이라는 게 어떤 기능적인 일을 수행하는 걸 떠나서 남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누구나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허들이라는 게 높은 특화된 거지. 자기만의 기술이 있다는 거, 생활 방편이 있다는 거. 근데 아버지 그 말이 대단히 나한테는 영향을 계속 준 것 같아. 이건 예술이자 기술이다. 그리고 나의 생활 방편이다. 반도체 최첨단 기술을 익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기능과 기술을 갈고 닦고 연마해서 남이 할 수 없는 경지를 하면 더 많은 또 뭐 가치를 인정받겠지. 그럼. 약간 그런 지점이 생각이 나네. 근데 그러니까 너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당연히 아니긴 한데 너는 그렇게 느끼고 있나 보다고. 그런데 정말 자격지시라든지 어떤 그런 것처럼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안정감이 좀 있겠지. 기본적으로 말년이 이 방송 감각은 뭐 재능이고 축복이지 뭘. 나도 솔직히 만화 그리는 거 재능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 아니, 근데 방송 잘 안 보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나 네 방송 가끔 봐. 백수 형은 모르는 게 없어. 나는 야, 백수 형이 모르는 게 있는 줄 알아? 유명한 말 몰라? 난 모르는 것도 알아. 아 모르는 줄 알아. 네. 아니 근데 많이 봐. 아니 많이는 안 보는데 대충 다 알아. 가끔 백수 이제 형은. 과학 이야기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백수 형은 그리고 대충 내가 보지 대충 않으려 때리는 그래도 클립으로 많이 또 보고. 아 맞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클립이나 뭐 그럼. 짤방 같은 걸로도 많이 돌고. 그럼 대충 이게 견적 나오면 바로 다 알아버려. 백수 형. 그러니까 뭐 아니 나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 와 저 정도의 균형 감각과 위트. 야, 나 타고 났네. 그러고 잘 갔다. 그리고 둘 다 잘한다. 근데 안 보시는데. 야, 내가 네 걸 챙겨보진 못해. 야, 하루에 3-4시간. 야, 직장 안 다니고도 가오시장자를 만든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알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 이게 얘기하다 사랑해. 보니까 예. 사랑하니까 보는 시간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을까? 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이 자꾸 챙겨줘요. 뭐 네 복이지 신우석 뭐. 감독님도 이상하게 뭐 하나 주고 싶다. 감독님 어디? 뭐 누구야? 나 뉴진스 뮤비 찍으신 잘- 감독님인데 그래? 주변인들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네가 잘하니까. 난 솔직히 말랭이가 착해서 좋아. 갑자기? 아니 나는 그냥 그 생각이야. 착해. 또 이렇게 훈훈해집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내가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갑고요. 저 옛날에 형들 웹툰 그 아이디어 회의할 때 막내로 이렇게 한 번씩 참석해가지고 아, 그럼요. 형들 어떻게 또 아이디어 짜나 좋습니다.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오늘도 또 한 번 얘기하면서 알차게 또 배웠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업계 아유. 선배님이었기도 하고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 봐봐요. 못한 부분들 뭐 의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배웠으면 뭐 다행이고. 전무님은 또 이 안에서 자기와의 싸움 또 아. 여기서 치열하게 하면서 나는 또 뭐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그 아유. 끝나지 않은 싸움이 나는 이 기차 놓칠까봐. 제가 또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 안 봐서 모르는 내용 하고 있나 보지. 안 보니까 모르네. 전문님이 뭐야 도대체? 전무님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회사를 되게 많이 다녔잖아. 그 중에 한 회사에 전무님이 계셨는데 그 전무님이 물론 큰 일을 하시겠지만 조금 뭔가 우리들이 하는 일을 뭔가 방해하는 느낌이 자꾸 받았어. 없으면 더 잘 될 텐데. 근데 제가 옆에서 그 전무님 역할이 지금 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계속 참견하시고. 근데 그렇게 밈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어. 밈 아닌데. 괜히 물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무님. 아무튼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백수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예, 곽백수 작가님 또 연재하시는 예, 파견체 지금 많이 좀 봐주십시오. 3분의 2까지 왔죠. 예, 그 정도 클라이막스로 예. 딱 접어들었어요. 정주행 딱 하시면은 너무 재밌어요. 막 절정으로 막 다다르는 예. 그 부분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올여름 휴가는 파견체와 함께.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소감 아까 말씀하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고요. 이런 자리 너무 큰 기회고 고맙고. 그리고 또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네요. 예, 저도 긴장 많이 했는데 내가 껴도 좀 어느 정도까지 비벼볼만 하다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습니다. 야, 편하시죠? 왔다가 또 이게 리얼 라이브라 그러니까 걱정 많이 했는데 좀 아유. 비벼볼만 하자.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할만하구나. 그럼요. 오늘 방송은 또 특히나 2회차, 3회차 했을 때 더 안 보였던 부분이 더 보일 수도 있네요. 여러 가지, 그쵸? 생방송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제 다양한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